자, 오늘은 장만영 시인의 달포도 잎사귀를 같이 볼 거고요. 현대식 공사의 첫 번째 지문입니다. 자, 장만영이라는 시인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장만영 시인은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당시 이제 이거 이제 지금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근현대 작가들의 그런 사적 기록물을 연구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처음부터까지 다 연구에 참여했던 작가 중에 한 명이 장만영 시인이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닐 거고, 그리고 이 작가의 작품, 이 시인의 작품 중에서 이런 내신이나 수능에 출제되는 작품은 달포도 잎사귀 말고는 따로 없는 것 같긴 했습니다. 자, 이 장만영 시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활동을 했을 당시에 모더니즘이라는 사조를 잘 활용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더니즘의 시인이죠. 자, 여러분이 모더니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또 김광균, 정지용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요. 자, 모더니즘 시들은요, 이미지즘이라는 말로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모더니즘 시를 한번 읽고 나면은 머릿속에 뭐 딱히 내용이 남는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눈앞에 아마 머릿속에는 한 폭의 그림만 그려질 거고요. 뭐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런 고뇌, 갈등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게 모더니즘 시의 특징이니까요. 그래서 이 모더니즘은요, 이미지즘이란 말로 불리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회화적인 특징이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잠시만요. 회화성이 두드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회화라는 거는 그림인 거잖아요. 한 편의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이 모더니즘 시들은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고 나면 머릿속에 어떤 풍경, 이미지 같은 것들을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회화성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미지 중에서도 시각적 이미지가 극대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각적 이미지가 특히 극대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다른 이미지도 쓰이기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모더니즘 자체가 회화성 또는 이미지를 중시하는 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조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모더니즘은요. 뭐 정지용 같은 시인들은 아무래도 뭐 서양적인 느낌을 좀 많이 강조한다고 보시면 돼요. 도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대표적인 모더니즘의 시인인 정지용 같은 경우에는 근대적인 도시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근대 도시의 어떤 이미지 같은 것들을 주로 보여주죠. 근데 장만영 같은 경우에는요. 근대 도시보다는 전원, 풍경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좀 자연, 전원 이런 느낌? 풍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볼 달포도 잎사귀 역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자연, 전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이런 이미지, 여러 가지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1년부터 봅시다. 순이 벌에 오는 고풍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왔구나. 자, 순이 뭐겠어요? 사람 이름이겠죠. 자, 순이 사람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일단은 부르고 시작하는 거야. 화자가 냅다 부르죠. 화자가 호명합니다. 그래서 순이를 부르고 시작해요. 왜 부르겠어요? 부르는 이유는 말을 걸려고 부르는 거죠. 그쵸? 그래서 화자가 호명하고 말을 거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순이라는 이름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화자가죠. 이 순이라는 이름을 보시면요. 어때요? 되게 현대적인 이름은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요즘 현대적인 유행하는 이름 뭐 있죠? 윤서 이런 느낌 아니잖아. 그치? 서윤 이런 느낌 아니죠. 그러니까 순이는 뭐야? 되게 옛날 이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토속적, 전통적인 느낌이 좀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토속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순수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돼요. 순박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정감 어린 느낌도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좀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 이름을. 그래서 막 현대적인 그런 느낌이 든다, 도시적인 느낌이 든다라기보다는 전원적인,
토속적인 순수한 느낌을 주는 이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장만영 씨에 이렇게 어울리는 이름이다라고 봐야겠죠. 벌레가 우는 고풍한 뜰이래요. 벌레가 운대요. 자, 우는 건 우리 늘 무슨 이미지라 그러죠? 하고 우니까 청각적 이미지라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우리 이왕 한 김에 이미지는 좀 다른 색깔로 한번 써봅시다. 청각이죠.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온대요. 이건 뭐야? 비유법이죠. 그치? 지금입니다. 그 중에서도 밀물처럼이라고 했으니까 지규법을 사용했다라고 봐야겠죠.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온대요. 그만큼 이 뜰에 어때? 달빛이 가득하다. 이런 느낌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자,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 있대요. 달은 실제로 고요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 거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죠? 그쵸? 자, 그래서 나왔으니까 화자가 표면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쵸? 화자가 표면상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앉아있다라는 말은 의인법으로 봐도 괜찮겠죠? 의인법. 자, 그래요. 사람처럼 표현한 거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고요하게 앉아있대요.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대요. 그쵸? 다른 과일보다 향그럽다.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야? 다른 과일보다 향기롭다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후각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봐야 하는데요. 근데 달에서 실제로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안 나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야? 달은 우리가 눈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이 시각을 뭐예요? 후각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야? 감정이 전이 되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각의 후각화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공감각이죠. 공감각적 심상도 역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해바다 물처럼 지규법이죠. 그리고 지규법 확인할게요. 푸른 가을 밤. 갑자기 행가리가 많이 되고 있죠. 일부러 엔터를 많이 친 겁니다. 그쵸? 그래서 동해 바다 물처럼 가을 밤이 푸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푸르다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색채 이미지죠. 색채 이미지고 또 어때요? 색채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니까 시각적이다라고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가을밤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이라고 이미지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밤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동해바다라고 지규법으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행가리가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엔터가 엄청 많이 쳐져 있죠. 그래서 시행별이 독특하다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 행가리를 했다라고 볼 거고요. 그것 때문에 시행이 배열이 독특하다. 그쵸?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당연히 의미도 강조할 수 있을 거고 어쨌든 이 운율의 변화를 준 거기 때문에 음악적 효과 역시 존재한다라고 봐야겠죠. 시행별 독특하고요. 그래서 운율이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때요? 의미가 강조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입니다. 포도는 달빛이 있으며 곱다인 거죠. 이거 시적 허용이죠.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지금 갑자기 포도로 또 시선을 옮겼네요. 지금 포도가 어때? 달빛을 받은 채로 익어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어때? 좀 머금고 익는다? 성숙한 느낌을 좀 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달빛 아래서 지금 예쁘게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순위를 호명합니다. 포도 넝쿨 밑에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서 호젓하다는 건 고요하면서도 쓸쓸하다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포도 넝쿨 밑에 어린 잎새들이 있대요. 포도를 지금 내가 보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그래서 가을 밤에 달빛이 내리고 있는 포도밭을 보고 있는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볼만한 것들은요, 순이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순이가요, 1년에서는 어때요? 시작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5연에서는 어떻게 뭘 알려줘요? 시상의 마무리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작의 이미지였다면요. 마지막에는 마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순인데 시작에서 마무리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나름 이것도 수미상관이에요. 1년이랑 5년이 유사하니까. 자, 그 다음이고요. 그래서 이미지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그 전에 순임은 조금 더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어쨌든 화자가 말을 건네는 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작과 마무리고요. 또 순박하고 토속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일단 관심을 좀 불러일으킨다는 거 마지막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만 한 번 더 봅시다. 자, 뭐 벌에 오는 청각적 이미지고요. 푸른 가을 밤 너무너무 시각적이에요. 그쵸? 그리고 달빛을 머금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거죠. 달빛이 내리쬐다라는 거니까. 아이고, 이것 좀 고급다 이런 거 다 시각적이죠. 그리고 또 다른 과일보다 형그럽다, 시각이 후각화됐다, 그리고 공감각이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표현법 좀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밀물처럼 직유법이고요. 달은 앉아있다, 의인법이죠. 그리고 동해바다 물처럼 당연히 직유법이고요. 놓칠만한 거 뭐 있어? 이거 순이, 동호법이죠. 이런 것들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이미지와 표현법이 되게 중요해요. 그치? 그래서 이건 지금 일단은 상황은 어떤 상황? 가을밤에 달빛이 비추는 풍경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목에 달포도 잎사귀인 이유가 뭐겠어요? 순서대로 내가 주목하는 대상인 거야. 처음에는 달빛을 봐요. 그쵸? 그 다음에는 뭘 봐요? 포도를 보죠. 달빛이 내리쬐고 있는 포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봐? 어린 잎새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건 나름의 뭐예요? 시선의 이동인 겁니다. 내가 주목하는 대상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주목하는 대상. 그리고 시선을 옮기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간단한 시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보다는 이런 표현 기법이나 이미지 같은 걸 좀 주목해 주세요. 그게 바로 장만영이 썼던 시들의 특성이기도 하니까요. 그쵸? 모더니즘은 원래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